관성부터 해볼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는 이유가 이 자동차 탈 때 그 사고로부터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하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안전벨트로 첫 번째 튀겨 나가지 않게 막아주지. 두 번째는 몸은 안 튀어나가도 머리는 쏠리거든. 머리가 쏠려갖고 앞으로 쾅 하고 쳐박으면 핸들에 쳐박는단 말이야, 머리를. 그때 이제 머리 깨지지 말라고 뭐가 튀어나와? 어때? 그 두 가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배우는 파트야. 먼저 관성이라고 해가고 그 경험을 알잖아. 달려가다가 돌풀이에 걸리면 자빠지고 다리 걸어도 자빠지고 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충돌을 빵 하면 차는 멈춰도 사람은 튀어나간다고. 초창기 포도에서 차 만들었을 때 많이 죽었다 그걸로. 제일 많이 죽은 거는 가볍게 사고가 나도 뒤졌어. 왜? 유리가 파편돼서 쏟아졌거든. 사고가 나면 유리 파편이 쏟아져갖고 거기에 막 동물이 끊기고 막 이러면서 갔다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뭐가 발견돼? 유리 필름이 발견이 되지. 그 막을 씌워갖고 유리 조각이 튀어나가지 않게끔 막는 기술이 개발이 됐단 말이야. 그때 이제 뭐가 문제야? 사람이 그냥 뚫고 나가버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벨트로 묶어놓자. 벨트로 묶어놓고서 사고가 났더니 이제 어떻게 죽어? 대가리가 깨져서 죽더라고요. 핸들에 대가리고. 최종적인 버전으로는 에어백까지 나왔다. 그지? 자동차 타다가 죽을 일이 없진 않아요. 뭐 비행기 타다가도 뒤지고 뭐 배 타다가도 뒤지고 다 뒤지는데 자동차가 뭐 저거겠냐. 보통 이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제일 많이 죽는 경우가 앞으로 충돌하면 잘 안 죽어요 요즘에. 어느 정도 본네트가 찌그러지면서 충격 흡수해주는 것도 있고 에어백도 터지고 안전벨트도 있고 해갖고 정면 충돌하면은 엔간하면은 한 시속 80으로 들이박아도 안 뒤지는 것 같아. 내 친구 같은 경우 자기가 한 3, 40 밟고 상대방도 3, 40 정도로 밟아갖고 정면 추돌했거든. 살았어. 그럼 이제 상대 속도상 60이거든. 60으로 벽 들이박는 거랑 똑같은 건데 살았어. 왜 살았냐? 에어백 때문에. 에어백. 대신 에어백에 한 그 살짝 화상도 있고, 그지? 그 에어백 터지면은 빵 하고 얻어맞으면 기절한데, 그래서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많이 죽는 게 언제 죽냐? 이 사거리 교차로 건너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쌩쌩 달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그 신호등이 주황불이 된 다음에 빨간불 하면서 멈추잖아. 이때 주황불일 때 이 사람들이 그 셀에 밟아. 빨리 통과하려고. 주황불일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엑셀을 밟고서 빠르게 통과하려고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애가 1번 예상 출발하는 거지. 저기 주황불이니까 이제 곧 파란불이겠네. 파란불 켜지자마자 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는 차에 옆을 들이받친다고. 딱 거기가 운전석 자리야. 맞지? 우리나라 우측풍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급작 출발하면은 운전석으로 들이받치거든. 그럼 거기는 에어백이고 지랄이가 없어. 그냥 사망이야. 그래서 여기 거두다가 죽는 경우는 에어백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측면 에어백이라고 해서 요따만한 게 나오긴 하거든. 팔뚝 나는 거. 그닥 효과가 크진 않다. 옆에 들이받치면, 그러니까 교차로 건너는데 옆으로 이제 과속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걸로 들이받치면 뭐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 이거. 근데 이런 사고 제일 많이 당하는 유형이 본 것 같아. 여기서 예상 출발하면 거기서 뒤지려고 작정한 거고, 파란불 켜지자마자 왼쪽 오른쪽도 보지 않고 그냥 세레 밟으면 가는 거고. 제일 많이 가는 유형이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는 무조건 제일 앞에 서거든.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 여기 서고 여기 서고 여기 서면은 얘가 가고 내가 가면은 다칠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오토바이 타는 애들 특징이 뭐냐? 칼치기 하고 제일 앞에서부터 파란불 켜지자마자 가는 게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다 이중점이야. 100이면 99명 그게 다. 신호등이 걸리면은 다 칼치기 해갖고 제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 치고 확 달린다고. 뒤지기 딱 좋은 습관이야. 오토바이 타면서. 왜? 여기서 이제 주황불일 때 세려 밟는 새끼들이 나오거든. 또는 음주운전하는 새끼들이 있거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새끼들이 있어. 신호 위반하는 거 당연히 있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대기 타고 있다가 파란불이니까 그거 믿고 바로 달린다? 오토바이는 또 심지어 가속도 빨라. 순식간에 그냥 얘가 다가오는 곳으로 내가 다가간단 말이지. 옆에 들이받치고 간다. 남 얘기가 아니야. 임마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금 다친 사람이 있어.
오토바이 타다가 딱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그거 그대로 하다가 그러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냥 옆으로 들이받치면 다리부터 박잖아. 다리를 못 써. 그렇게 생각해 진짜. 오토바이 진짜 위험하니까 정말 차처럼 타던 차처럼 차도 위험해. 내가 말했잖아. 가끔씩 중앙선 넘는 새끼들이 있어 진짜. 술 취하거나 뭐 핸드폰 만지다가 하고 넘는 새끼들이 있어. 거기 받치면 뒤지는 거야 그냥. 차는 그래도 살지. 근데 오토바이는 내가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웬만하면은 안 탈 수 있을 타지 마. 괜히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젊을 때 사기가 쉬워. 한 돈백만 있으면 첫 달 알바 한 두세 달만 알바비 모으면 바로 살 수 있어. 차는 못 사도. 쉽다 해가지고 샀다가 3개월 안에 죽이는 애들 많단 말이야. 조심하라. 특히 남학생들 겁먹다고 오토바이 타다 가지 말라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한 교통사고 오토바이 타다가 돼지는 거 한 100편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 운전 교육이 필요가 없는데 이래서 따실래요? 하면은 한번 집으로 가는 새끼 졸로 많을 텐데. 와 사람이 저러고도 주고 하는 게 진짜 많거든. 얌전하게 타고 가다가 그냥 둘이 같이 뒤지는 거야 그냥. 또 잔소리가 좀 길어졌네. 이게 또 최근에 다치신 분이 가족 중에 있어서 CCTV 같은 이제 날아가더라고 사람이. 와 하고 날아가더라고. 죽을 뻔했어. 헬멧 안 써서 죽었어. 강력도 돌아가서. 진짜 무섭다. 이론상 그렇게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게 더 유명해. 살아난 게 여기 다 이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부서졌어. 가루가 돼서. 그럼 이게 파편 해갖고 다 이게 해놓는다고. 정성적으로 걸어다니는 건 힘들어. 병마니까 조심해. 자, 관성 봅시다. 이 관성 같은 경우 튀어나가는 건데 요걸 좀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힘이라는 거를 처음 정의한 사람이 뉴턴 아니야?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이제 이걸 깨닫는다고.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가만히 매달려있던 사과가 떨어졌어. 왜? 원인이 있다는 거지. 떨어지게 하는 원인.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중력,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단 말이야. 처음 이제 힘을 정의를 한 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한 거야. 운동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 그걸 이제 힘이라고 정의를 한 거라고. 처음 힘을 정의한 사람은 뉴턴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도 뉴턴을 우리가 쓰는 거지. 운동 상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1번이 속력, 빠르기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움직이는 방향 얘기가 있어. 이거를 속력만 바꾸든 방향만 바꾸든 아니면 둘 다 바꾸든 이 바꾸는 원인 자체가 힘이라고. 힘. 알겠어? 그럼 여기 봐봐. 힘이 만약에 작용하지 않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또 같은 말이 알짜 힘이 0이라는 표현이야. 알짜 힘이 0. 그러니까 힘이 아예 없는 곳은 우주지 우주?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힘들을 모두 합쳤을 때 제로가 되는 상태. 그럼 힘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3으로 당겨. 또 왼쪽으로도 3으로 당기네. 상쇄되지. 위로 5로 당겨. 밑으로 5로 당겨. 상쇄되지. 그럼 힘을 다 합쳤을 때 제로 되잖아. 이런 상태가 알짜인 0이야. 힘은 있지만 합쳤을 때 0. 이건 진짜 우주처럼 힘이 없는 거. 얘는 합쳤을 때 0 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운동 상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정지하고 있는 물체면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정지하는 거지. 계속 정지.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라면 이 운동 상태가 안 변한다. 이게 안 바뀐다고. 그럼 속력이 안 바뀐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그렇지. 등속. 방향이 일정한 거 뭐라고 그래? 설명해줘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힘이 아예 없거나 힘을 다 합쳐서 제로가 되면은 정지하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운동한 애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내가 초록색으로 묶어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 물체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성질. 모든 지구상의 만물은 습관적으로 이러한 성질이 있다. 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 상태 유지고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상태 유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괜찮지? 속력 일정, 방향 일정. 이걸 관성이라고 하고 굳이 구별하면 얘는 정지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지 관성,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면 운동 관성이라고 해. 이게 이제 관성에 대한 설명이고 밑에 보면 이제 관성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넘어갈게. 관성이란 무슨 뜻이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근데 조건이 있지. 언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적어야지. 언제 알짜 힘이 0일 때. 이게 핵심이야. 이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알짜 힘 모두 합쳐서 0이 되면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관성의 크기인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은 질량이 클수록 커. 지금 이런 그 질량이 작은 리모컨이 멈춰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과 비행기가 멈춰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을 비교하면 누가 클까? 비행기. 처음에 움직이기가 더 힘든 게 비행기더라 이거야. 응? 질량이 클수록 정지관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이 많이 든다고. 그다음 밑에 관성에 의한 현상들의 아까 한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이거를 이제 처음 제시한 사람이 갈릴레이인데 얘가 사고 실험을 하지. 이런 볼이라고 하지. 볼. 이 뭐라 그래? 접시는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 볼 말고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된 거. 그릇? 그릇은 좀 크게 좀 작은데. 이 볼이랑 이거처럼 여기 기름을 발라갖고 쇠구슬 빼고 뚜루룩 해갖고 원래 위치까지 온다고. 이걸 저 볼을 큰 거 하나 써도 역시 같은 위치까지 와. 그럼 예상하면 더 넓은 걸 써도 아마 같은 위치까지 올 거야. 그러면 더 해갖고 이걸 쭉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사고 실험해봤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 위치까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한다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으로 유추한 사람이 갈릴레이다. 이때 쭉 갈 때 이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다 적어놓을까?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다음 밑에 보면 관성의 현상으로 위랑 아래가 따로 나뉘는데 위에가 정지관성이고 정지관성, 밑에가 운동관성이야. 문제에서 관성과 관성이 아닌 현상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지랑 운동에서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 다 관성인데 어떤 건 정지관성, 그러니까 운동관성 4개 중에다가 정지관성 하나 섞어놓고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 관성을 그냥 4개로 넣고 하나는 작용반작용으로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거든. 첫 번째 정지관성 봐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접가신대. 왜 그러냐?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사람이야.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발은 이제 땅에 닿이지. 버스에 닿이잖아. 버스가 출발하면 발만 끌고 간다고. 몸통은 계속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까 뒤로 접가지지. 갑자기 출발, 뒤로 접가진다. 거기다 체크해볼까? 갑자기 출발, 뒤로 넘어진다. 다음에 이거 종이를 튕기면 종이랑 동전이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동전은 아래로 뚝 떨어져. 왜? 그 공간상에서 유지되고 싶어서. 종이를 튕기면 동전은 헛속으로 간다라는 거. 정지관성이야. 다음에 휴지 힘을 잡고서 팍 하고 뜯으면 한 장만 뚝 뜯어지지. 휴지가 풀리는 게 아니고 뜯기잖아. 맞아? 머리카락도 안 그래? 잡고 당기면 얘가 이상한데? 잡고 당기면 아프지. 자, 휴지 잡고 살살 당기면은 풀려. 근데 잡고서 확 잡아 뜯으면 뜯긴다고. 왜? 휴지가 이 공간상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성질, 정지관성. 빠르게 잡아당기면 끊어진다. 이것들이 지금 다 정지관성이야. 이불 먼지 터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때려갖고 먼지 터는 게 있고, 먼지 터는 거. 먼지 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때려서 먼지 터는 게 있고 흔들어서 터는 먼지가 있어. 이불 같은 거는 막 흔들어 틀 수도 있고 아니면 몽둥이로 후들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트는 거.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응? 두들겨서 터는 거. 이 두들겨서 터는 거는
이거 섬유를 접고 이렇게 트는 게 아니야. 뚫려서 터는 거는 요거야. 정지관성. 왜? 먼지가 여기 붙어있다가 때리면 이 분리된다고 얘가. 그러면서 날리는 거야. 근관성에서 유지되고 싶어하는 성질 때문에. 그건 정지관성인데 얘는 운동관성이야. 뭐냐? 내가 잡고서 털잖아?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먼지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수건을 당기지. 그럼 먼지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그렇게 터는 거는 운동관성. 그래서 먼지 털 때 방식이 달라. 뭔가 몽둥이로 후려친다. 몽둥이로 많이 들어가네. 몽둥이로 먼지를 터는 거는 정지관성이라면 이렇게 흔들어서 터는 먼지는 운동관성이 된다. 다음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쏠리는 거 운동관성. 그다음에 이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운동관성. 운동관성 하는 데 있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할까? 삽질. 삽질 꼭 쳐라. 삽질 운동관성이야. 삽을 항상 퍼. 그 다음에 저기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겨? 이렇게 옮기지. 이렇게 삽을 움직이다 말고 난 멈추잖아. 근데 흙은 계속 날아가고 싶으니까 뿅 가는 거지. 삽질. 이것들이 관성에 대한 예다. 그래서 결론. 요거를 이제 우리 안전에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이게 안전벨트에 사용된다고. 안전띠. 거기다 방아. 요 안전띠가 바로 관성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안전띠. 또 이거랑 비슷한 게 헬멧의 턱근. 이거 그림이 어디 있었는가? 요거 헬멧의 턱근. 이것도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잠시 한눈팔하고 앞을 들이박는 상황을 쳐봐. 그러면 차체가 이렇게 있으면 쟤는 들이박잖아. 오토바이는 멈추는데 사람 날아가지. 사람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가 쓰고 있는 뚜껑도 날아가. 그 뚜껑이 먼저 날아가고 사람이 박으면은 그냥 쓰나 마나나 턱근으로 막아준다고. 튀어나가지 않게끔. 멍청한 새끼들 중에서 헬멧만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 있어요. 턱근을 안 하고?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고. 사람이 저 헬멧을 하는 이유가 내가 관성으로 튀어나갔을 때 머리 부딪히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턱근을 안 하면 내가 튀어나갈 때 저 새끼도 같이 튀어나온다니까? 분리가 돼. 응? 턱근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관성에 대한 예가 있을까? 됐고, 다음 밑에 이제 운동량과 충족량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운동량과 충족량. 뉴턴이 힘을 정의했지. 힘을 정의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정의를 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때 가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아니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거 아니야? 이게 가속도의 정의지?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즉 속도 변화량. 그러고서 식을 변형을 해본 거야. 이게 이제 뉴턴이 만든 식인데 이걸 변형하다가 뭘 깨달아서 그래. 변형을 이거 넘기면은 F 곱하기 T가 되지? 시간이니까 델타 T라고 하고. 다음 오른쪽을 전개하면 이제 어떻게 돼? MV 나중 빼기 MV 처음 이렇게 나오지 않니? F 이꼴 M의 식을 변형하다가 깨달은 거야. 새로운 식이 탄생했는데 여기다가 개념을 부여한 거라고. 첫 번째 왼쪽 F 곱하기 델타 T에다가 얘를 충격량이라고 개념을 잡은 거야. 충격량 이렇게. 다음 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한 거를 운동량으로 정의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얘네 둘의 관계를 얘기하지. 충격을 준 만큼 힘 곱하기 시간만큼 충격을 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F=M에 힘을 정의하고 그 힘 정의된 식을 조작조작 갖고 놀다가 새롭게 도입하게 된 개념이란 말이야. 졸린데?
어떻게 해볼까? 정명아? 저 꼬맹이들 왜 우리 수업할 때만 되면 저렇게 와갖고 저지랄하고 있을까? 저녁 시간. 왜 항상 저 시간만 되면 저기서 저지랄을 하고 있을까? 이제는 아주 축구를 하고 자빠졌어요. 저기서 축구를 씨발 학교 가서 가지고 여기서 하고 지랄이야. 아무튼 이렇게 도입이 된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이 됐고, 아 뭔가 물체가 힘을 가하고 힘을 특정 시간 동안 쭉 가해주면은 속도가 바뀐다는 거지. 속도가. 이걸 이제 운동량이 바뀐다고 표현한 거야. 그 힘을 줘도 질량은 안 바뀔 거 아니야. 질량은 안 바뀌고 속도가 바뀐다. 즉 F 곱하기 델타 T 한 만큼. 자, 힘을 세게 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또 시간을 오래 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 개념을 이제 알게 된 거고, 결론은 이거예요. 또 충격을 가한 만큼 운동량이 변하더라. 자, 그럼 운동량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됐지? 방금 여기였어.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걸 기호로 적어볼게. 나 봐봐. 기호. 기호라고 하는 건 일종의 대명사의 개념이에요. 이거 왜 안 나와줘? 배터리가 그래? 배터리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무슨 조절을 장하면 될까? 거지같이 갖고 쓰기 싫은데 박살나는 거 안 켜져? 펜 박살나. 이 박살나갖고 이렇게 금간 제품은 세상에 이거 한 자루밖에 없어. 그 심지어 또 병모가 쓰던 거야. 원래 연예인들이 쓰는 건 비싸잖아. 그치? 내가 15,000원에 샀는데 너네한테 특별히 40,000원에 팔겠습니다. 난 15,000원에 샀지만 이게 연예인이 쓴 거기 때문에 4원. 나중에 이거 좀 더 부서지면 더 올라가 값이. 쌀 때 사야지.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거 풀어져서 나갔다? 뭐 그때 8만 원 되는 거야. 앞에 대가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되는 거고. 지금 쌀 때 사야지, 그지? 사기꾼. 사기꾼. 자, 보세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이거 기호로 적어볼게. 기호. 운동량이 P로 처리하는데 이 단어를 네가 아는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알려줘도 의미가 없어. 단어는 피멘텀인데 들어봤어? 넘어가자. P라고 하고 넘어가고 굳이 또 피멘텀 또 외우면 필요 없잖아. 운동량 P하고 끝내. 그 질량은 네가 아는 단어야. 영어로 mass 들어봤어? M-A-S-S mass. M이야 M. 다음에 속도는 velocity, V. 아는 단어냐? 모르는 단어냐? 굳이 단어 외울 필요 없어. P는 MV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끄집어내서 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근데 모르면 굳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P는 MV라고 적고, 다음 단위로도 적을 거야. 단위. 질량의 단위 못 쓰지? 질량의 단위. 1번 그램, 2번 톤, 3번 파운드, 4번 킬로그램. 참 잘 알아보네요. 속도도 단위 되게 많거든. 그 중에서 뭐 쓰지? 미터 퍼 세컨드 쓴다. 그래서 운동량 단위 자체가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고, 이거를 뭐 새롭게 도입한 단위는 없어. 여기 뭐 새로운 단위는 없어. 그냥 운동량 단위 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적어주면 돼. 여기서 잠깐. 요 V라고 하는 값 자체가 얘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란 말이야. 그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야. 얘도 방향성이 있어.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했어. 그 방향을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냐?
1차원, 그 2차원적인 움직임만 보기 때문에 직선상의 움직임만 보기 때문에 방향성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처리하면 돼요.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한다 이거.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운동량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귀여운 공이 굴러가요. 대굴. 2kg짜리 공이 3m/s로 가다가 벽에 꽝 하고 충돌을 해. 그 다음에 튀어나왔대. 튀어나오는데 얘가 2m/s로 튀어나왔대. 자,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구해봐. 빨리.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세요. 했어. 구해봐 빨리. 운동량의 변화량. 빨리 구하세요. 빨리. 먼저 충돌 전에 운동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운동량을 구한 다음에 둘의 차이를 보면 되잖아. 몇 나와? 2. 이거 그럼 운동량 몇이지? 6. 그럼 여기서 운동량 몇이지? 4. 그럼 변화량 몇이지? 몇? 네? 변화량이 몇이지 그러면? 뭐하러 해? 변화량이 몇이냐고. 왜 그때 이상 아니 그냥 누가 잘 맞출 거지. 뭔데? 변화량이 몇인데? 여기다가 2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운동량이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얘가 플러스 방향이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래서 이거 봐봐. 운동량이 변화량이면 P 나중 운동량에다가 P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이 지금 마이너스 4라고. 그죠?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6이라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6을 빼는 거지. 그럼 몇 나와? 마이너스 10.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10kg m/s 이렇게 나온다. 그래 아까 보여줬다. 이 운동량 변화량이 뭐랑 같다고 아까 여기다 적어주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이 물체가 이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충돌할 때 여기서 충돌을 할 때 꽝 하고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충격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10만큼 받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6으로 오고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10으로 충격을 가하면 상쇄된다고. 6이 상쇄되면서 몇이 남아? 4가 남지. 그 남는 4가 지금 얘한테 간 거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4kg/s 날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지? 운동량에 대한 방향과 크기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방향, 속도 방향과 같다는 거 체크하시고 속도 방향과 같다. 그다음 두 번째 크기는 저 식에 나와 있지. 질량이 클수록 또는 속도가 빠를수록 이렇게.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충격량이 이제 단위가 어떻게 나오지? 뉴턴 세크 아님? 그지? 뉴턴 세크. 운동량 단위는 뭐였어?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 아니야? 이게 지금 이퀄로 돼 있는데 이게 같아? 같아? 같게 안 보이면은 이걸 보면 돼. 위에 거. 힘의 단위,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아니야?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가속도 단위가 미터/세크 제곱 아니야? 이걸 뭐로 놓기로 했다고? 뉴턴으로 놓기로 했다니까. 뉴턴. 진짜 뉴턴 형님은 논문 쓰실 때 이렇게 썼어. 힘의 단위를. 근데 후세 과학자들이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뉴턴을 도입한 것 뿐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후세 애들이 도입을 한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쓴 거야? 여기가 이 자리가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이었던 거야. 거기다가 세크를 곱하니까 제곱이 사라지지.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단위 똑같은 걸로 보여?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 좀 메모해놔. 이 뉴턴이 이 킬로그램 미터/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퀄이 성립한다. 알려줘도 안 적지.
근데 왜 저기 체크 제목이에요? 이거? 네, 그 빨간 색깔. 이거? 네. 이게 왜 세트 제품이냐고? 그 미톱색 아니. 뭐가? 뭘 물어보는 거야? 뭐? 여기 제목이 왜 있냐고? 배고프다. 아까 밥 먹을 걸. 배가 안 고파갖고 안 먹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다 했어? 자, 다음 뒤로 넘겨서 이 충격량 한다, 충격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얼만큼의 시간 동안 가했냐가 충격량이 되는데, 충격량만큼 뭐가 바뀐다고? 운동량이 바뀐다고? 운동량이 바뀐다고? 네, 식을 또 적어볼게요. 충격량의 식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옆에다가 기호로 적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기호. 이건 알 것 같은데? 그 임팩트라고 들어봤어요, 임팩트? 충격. 그 임팩트고요. 힘은 영어로 force, F. 시간은 time인데 시간을 델타 t라고 적는다. 이 사이 간격을 표현하는 게 그냥 기호의 규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개념은 시각과 시각 사이 간격이 시간이야. 즉 만약에 시각이 3초야, 얘가 6초야. 그럼 그 사이의 간격인 3초가 시간이라고. 그래서 변화량을 표현하려고 델타를 붙인 거야. 알겠어요? 시간은 델타 t라고 처리한다. 항상. 그냥 t라고만 적으면은 보통 온도로 해석하지. 온도. 안 그래? 졸리구나. 눈이 뻑뻑하지. 졸린 사람의 특징이거든. 눈이 뻑뻑할 때 안구 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맹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아프죠. 아픈가? 아프죠. 이거는 좀 덜 아프지. 아니, 그게 더. 자묘. 자꾸 돌아. 어? 자꾸 돌아. 아니, 수련회 갔다요, 또. 수련을 갈까?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이지? 이게 정체가 뭐지? 뭐야? 크록스에 가는 거 아니에요? 버섯이야? 뭐? 솥단지인가? 뭐지? 캐릭터야? 나 틀딱이야? 이거 몰라 이거? 뭐야? 뭐야? 뭐 쓴 거야? 버블티? 버블티? 그런 거다! 진짜 버블티인 거 봐. 이거 빨대. 맞아? 이런 게 왜 있지라고 해? 자, 충격량의 방향 나왔다. 충격량에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똑같지. 힘이 방향성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힘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충격량도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두 번째는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이러면 이제 크기가 커진다. 그래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야. 야구공을 치는데 이렇게 여기서 딱딱하고 치는 거랑 팔로 치는 거랑 허리를 이용해서 치는 거랑 허리를 이용해서 치대 끝까지 보면서 밀어서 치는 거랑 얘기가 다르다고. 팔만 가지고 딱딱하면은 여기지 힘이 약한 거야. 허리까지 써갖고 스윙을 한다? 센 거야. 근데 이걸 끝까지 밀어친다 하면 접촉 시간 늘리는 거거든. 팔이 뻐근한데 이렇게 하니까 좀 시원하네. 이렇게 해갖고 힘이랑 시간이 충격을 많이 가할 수 있는 거지. 힘도 크고 시간이 크면. 그렇게 되면 운동량이 많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어차피 야구공이 날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속 100으로 날아온다고 치자.
시속 100으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충격을 많이 가하면 일단 100을 깎아야 되지. 오는 충격을 깎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많이 보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공이 운동량 100으로 오고 있었어. 근데 때릴 때 야구 배트로 때릴 때 충격을 200을 주면 100이 상쇄되고 반대 방향으로 100이 남지. 그럼 날아갈 거라고 쭉. 이걸 더 키울수록 튀어나갈 때 더 빠르게 튀어나가겠지? 그럼 이제 홈런이 가능해진다. 홈런이 가능해진다. 됐어요. 자, 그래프 봐봐.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X축과 Y축을 곱한 거 아니야? 힘 곱하기 시간 배운 거 있어 없어? 방금 했잖아. 충격량.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이것도 면적이 충격량이야. 나중에 보면은 요 그래프 면적은 똑같은데 이 t만 뒤로 옮기는 게 있거든. 요 면적은 똑같이 하는 상태에서 t를 옆으로 옮기면 얘가 납작해지는 거 예상할 수 있냐? 예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납작해지고 보일까? 그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든다 그거야. 같은 충격에 대해서 시간을 늘리면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면 힘이 줄어든다. 이따가 봐야 되니까 알아보시고. 평균 힘에 대한 개념 알아라. 평균 힘. 지금 힘이 계속 바뀌고 있지 시간마다. 이 시간마다 바뀌는 힘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는 거야. 그럼 평균 어떻게 내면 되냐면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 따면 돼. 그게 평균 힘이야. 이건 맥스 힘이야. 최대 힘. 여기는 최대 힘이라고 해요. 최대 힘. 평균 힘은 이 정규 분포상 중간값에 해당하는 거야. 중간값. 자, 오늘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어. 세게 휘둘러라 라는 얘기. 또는 어떻게 하면 돼? 끝까지 밀어쳐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충격량이 커진다. 충격을 가한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하던 거고. 요거 관련해갖고 내가 썰 하나 풀어줄게. 봐봐. 우리가 전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서 포물선 운동을 시킬 수 있거든. 옆으로 밀면 얘를 V로 밀어갖고 1로 떨어졌어. 그러면 2V로 밀면 2배 멀리 갈 수 있는 거 맞아? 그죠? 여기서 3V로 밀면 3배 멀리 가서 떨어질 수 있는 거 맞아? 즉 여기서 빵 하고 쏠 때의 속력이 사거리를 결정해. 여기서 빨리 뛰쳐나갈수록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총을 쏘는데 대포 쏜다고 할까? 대포를 쏘는데 탱크야. 대포. 이렇게 생긴 대포. 탱크 같이 생겼다요? 요런 탱크가 있고 두 번째 이런 탱크가 있다고 쳐봐. 뭐야? 아이씨 뭐야. 자, 탱크가 있는데 똑같은 포탄을 쏴. 이 포의 기본적인 구조는 앞에 이제 탕두가 있고 여기 화약이 빵 하고 터지면 탕두를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고. 근데 그 폭발을 여기서 시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이 화약이 터지는 그 기체 압력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도달을 못하잖아. 근데 밑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 즉 오랜 시간 동안 밀어준다고. 그러면 딱 뛰쳐나갈 때 속도가 다르겠지. 빠르게 뛰쳐나갈수록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사거리가 길어진다고. 그래서 탱크들 대가리가 다 긴 거야. 자, 탱크 앞에 포신이 긴 이유가 그거라고. 빵 하고 화약이 터지는 그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은 다음에 뛰쳐나가라는 거지. 그럼 짧을 때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뛰쳐나갈 거고, 그러면 사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거야. 알겠다? 소총과 권총도 마찬가지야. 권총은 총질이 짧지. 화약이 터져갖고 밀어내는 시간이 짧아. 근데 소총은 이만큼 길잖아. 그러니까 권총 같은 경우 PK 한 50에서 100m가 살상한 거리면 소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0까지는 일발 사살 가능한 거리야. 250m. 일반 권총은 50에서 100, 소총은 250m.
아무튼 총신이 길어서 그렇다. 그럼 지금 이 포신이나 총신 얘기는 여기서 시간 늘리는 거지. 힘을 늘리는 얘는 아까처럼 라켓을 뭐 세게 때려라거나 또는 화약이 큰 거, 총알도 크기가 여러 개지 않니? 총알 크기. 총알 크기. 이런 식으로 총알 크기 다양해. 이 크기가 다 화약이 저장된 양이야. 그럼 만약에 똑같은 총신을 기준으로 요거 터트릴 때보다 요거 터트릴 때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지. 맞지? 밀어주는 힘이 셀 거 아니야. 그죠? 졸라 무섭다. 맞으면 바로 가겠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권총탄, 이게 다 권총탄인데 이게 소총탄. 아무래도 화약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지? 군대 가면 이거 써. 이거 써. 그렇다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 좀 해볼까? 여기 약하게 불 때랑 세게 불 때 비교하면 세게 불 때 더 멀리까지 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깃발대로 하면은 더 멀리 쏠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휴지 같은 거 말하고 낀 다음에 후 부는 거 하거든. 원주비 독침 쏘듯이. 아닌가? 원주비 아니고 넌가 그냥. 독침 쏠 때 많이 써봐서 잘 알지. 그 뒷동네에서 원숭이 잡고 그런 거 안 해? 이거 후 이러면서. 그것도 안 해? 나도 안 했어. 아무튼 여기 면봉 쏘는 거네. 면봉 쏠 때 세게 불면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왜? 탈출할 때 얘가 V면 얘는 막 2V로 딱 탈출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긴빨대면 오랜 시간 힘 받으면서 쏠 수 있다. 근데 긴빨대로 실험을 하는데 면봉을 여기다 꽂아. 여기다 꽂아. 그리고 긴빨대에다 면봉을 또 여기다 꽂아. 그럼 똑같아 결과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 얘 여기다 꽂았으면 얘도 여기다 꽂아야지 오랜 시간 힘 받지. 어? 하나는 짧은 빨대, 하나는 긴 빨대인데 하나는 여기다 꽂고 하나는 또 여기다 꽂으면 이게 결과처럼 똑같이 나오지. 힘 받는 시간이 같은데. 또 다른 실험으로 뭐 주사기 빨대를 가지고서 뿡뿡 쏘는 것도 있대요. 전략 유치하다. 충돌과 안전정신이 있다고 할 거고 뒤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해보세요. 아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